지금 이 영상은 12900 CPU 하고요. 기가바이트 G690 어러스 마스터 메인보드, 또 올로이 DDR5 메모리를 장착하고요. 또 윈도우 12를 설치해서 실제로 인텔 12세대 12900K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조립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텔 12900K와 그리고 기가바이트 G690 어러스 마스터 메인보드의 상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상세 스펙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은 12900 CPU 하고요. 기가바이트 G690 어러스 마스터 메인보드, 또 올로이 DDR5 메모리를 장착하고요. 또 윈도우 12를 설치해서 실제로 인텔 12세대 12900K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조립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테스트는요, 케이스에 조립하지 않고요, 노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오픈된 상태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먼저 CPU 제시나 시네벤치 23을 돌려서 CPU 점수를 볼 거고요. RTX 3080입니다. 이거를 장착을 해서 그래픽카드 스코어는 얼마나 나오는지 3D 마크도 돌려볼 건데요. 오늘 주요 부품인 CPU 하고요, 메인보드 메모리가 새로 나온 부품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윈도우 11이 새로 출시되었는데 얼마나 세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해보고, 또 테스트 프로그램도 사실은 저희가 윈도우 11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드 상태로 조립해서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품들을 오늘 사용할 건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오늘 테스트 사양을 한번 올려드릴 거긴 한데요. 오늘 이 부품들이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서 전체 시세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은 500만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CPU나 메인보드, 메모리 등이 가격이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테스트할 부품들 다시 한번 모델명 안내해 드려 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인텔 i9 12900K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상세한 스펙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 스펙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G690 어러스 마스터입니다. 이 12900K가 상당히 고전력의 고성능의 CPU니까요. 이 정도 메인보드는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PC 디렉트에서 메인보드 지원해 주셨습니다. 메모리는 올로이 32GB입니다. 16GB 2개짜리 튜닝 램이고요. DDR5인데요. 얘가 메모리 클럭이 4800입니다. 오늘 테스트할 영상을 준비할 때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게 이 메모리인데요. 현재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CPU는 많이 보여질 건데 이 DDR5 메모리는 시중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DDR5가 언제나 정상 유통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메모리 어렵게 구했습니다. 자, 올로이 DDR5고요. RGB LED가 나오는 제품이에요. 16GB짜리 2개고요. 조텍코리아에서 특별히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메모리가 없었다면 이 테스트 영상을 오늘 찍지 못했을 거예요.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SSD는 삼성 980 프로를 사용할 겁니다. PCI Express 4고요. 현존하는 SSD 중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1TB짜리인데요. 1TB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오늘 이걸로 테스트합니다. 자, CPU 쿨러입니다. CPU 쿨러는 지금 비카이어트사의 다크락 4인데요. CPU 쿨러가 얘가 지금 200TDP까지 지원하는 쿨러예요. 공랭 쿨러고요. 사실은 이 CPU를 사용을 하려면 LGA 1700 소켓을 사용하는 쿨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제품에 아예 없는 건지 제가 알 수 없는데 LGA 1700 쿨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이 1700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얘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노드 테스트를 하잖아요. CPU에 써멀만 해가지고 이 쿨러를 올려놓고 테스트를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메인보드랑 밀착이 돼서 브라켓을 이용해서 밀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PU의 쿨링을 어떻게 해줄지는 사실은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쿨러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테스트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당장에 우리가 궁금한 12900K의 성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시소닉사의 GX1000입니다. 일단은 넉넉하게 1000W짜리를 넣어봤는데요. 오늘 사용한 12900K가요. 기본 출력이 125고요. 그리고 최대 터보 출력이 241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테스트로 RTX 3080을 넣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좀 넉넉하게 넣었고요. 넉넉하다고 했지만 오늘 이 사양으로는 1000W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그래픽카드는 조텍사의 RTX 3080입니다. CPU 12900K를 테스트하면서
사실은 그냥 내장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CPU 성능만 볼까 하다가 이 정도 사양을, 이 정도 CPU를 조립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성능의 RTX 그래픽 카드를 넣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텍사의 RTX 3080을 넣어서 3D 마크 돌려가지고요 파이어 스트라이커 점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드 상태로 조립을 해서 윈도우 11을 깔아볼 건데요. 다만 CPU 쿨러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텔 12900K가 막 출시가 되어서 이 CPU와 메인보드, 이 메모리 등 주요 부품들을 지원해주신 업체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누드 상태로 조립을 해서요 윈도우 11 설치하고요 각종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없이 오픈 상태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케이스에 넣지 않으니까 조립이 금방 됐고요. 우려했던 쿨러가 이렇게 잘 안 쳐졌기 때문에 쿨링이 잘 되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CPU 브라켓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U 쿨러 장착하기 전에 썸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부품 소개해드린 이후에 도착을 했는데 조립하기 바로 전에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맥셀리트는 파워 서플라이 업체인데요. 이렇게 하른지의 거 HYT1 썸멀 그리스도 이제 시작을 했네요. 판매가가 7,900원입니다. 요만큼 양이 7,900원이고 여기 보면 240도까지 이렇게 써여 있네요. 어찌되었든 이 썸멀 그리스 도포해가지고 지금 쿨링하고 있는데 쿨링 잘 되고 있습니다. 제로팬 기능이 있기 때문에 RTX 3080은 회전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체 모습입니다. 이 CPU가 이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윈도우 11 설치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고요. 조텍사에서 보내주신 올로이 DDR5 메모리 이렇게 화려하게 금색인데 RGB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특이한 부분은 없고 여기 전원부에 보면 CPU 전원단이 8+8 해가지고 16핀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양 보기 위해서 CPU Z하고요 하드웨어 모니터 띄워놨는데요. 먼저 CPU Z부터 보겠습니다. 인텔 i9 이렇게 나와있고 엘더레이크 표기되어 있네요. TDP 125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이하게 얘가 10나노 공정인데 9나노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새로 나온 CPU라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를 보면 캐시 메모리 L3 캐시가 30메가 표기되고요. 메인보드 G690 어러스 마스터 나오고 있고 자 메모리는 32기가고요 16기가 두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CL 값이 40, 40, 40, 76 나오는데 그 외에 레이터시 값이나 이런 것들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네요. 이 CPU 젯이 지금 최신 버전인데도 새로 나온 DDR5 메모리 정보를 다 표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조텍사의 RTX 3080이고요. 다음 하드웨어 모니터 프로그램입니다. 쭉 올려보면 CPU i9 코어가 쭉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윈도우만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링 상태인데요. CPU 온도가 기본으로 20도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올라가봤자 30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테스트 프로그램 올리면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 온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PU 클럭 나오고 있는데요. 최고가 5.1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도 RTX 3080 여기 기본이 50도 나오고 있고 이제 저희가 시네벤치 23이랑 3D 마크 돌려가지고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돌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23 멀티코어 한번 테스트해보고요. 시네벤치 23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지금 점수가 엄청납니다. 26,571점 나왔는데 저희가 먼저 예전 영상인데요. 인텔 11세대 11900K에다가 G590 메인보드로 이 점수 올린 값이 있어요. 거기서는 15,400점 정도 나왔거든요. 와 지금 점수가 11,000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이 밑에는 다른 CPU하고의 비교한 값인데요. 여기 보면 밑으로는 인텔 제온이 올려져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건 AMD 스레드니퍼인데요. 이 중간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네벤치에서 CPU 멀티코어 값이 엄청나게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볼 건데요. 이것도 점수가 많이 궁금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세대 11900K하고 비교해서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리고 있는데요. 이제 막 CPU도 돌고 그래픽카드도 돌고 여기 막 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거는 CPU이긴 한데 CPU도 쿨링 더 해주고 있고요. DDR5 원로 메모리도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PU도 올라가고 메모리도 올라가고 메인보드 성능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금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픽카드하고 CPU가 막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뒤에서 지금 열이 쭉쭉 빠지고 있고요. CPU도 뒤에서 열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손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열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온도도 한번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드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래픽카드 스코어인데요. 42,000점 나왔는데 이 그래픽카드 스코어는 예전에 저희가 RTX 3080 테스트한 것보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점수대가 나왔거든요. 그래픽카드는 기존의 RTX 3080이고요. 그래픽카드 RTX 3080 이런 것들이 PCI Express 4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CPU 스코어에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CPU 스코어가 38,620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12세대 11900K하고 G590 보드를 했을 경우에는 29,600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9,000점 이상 올라간 거예요. 어찌되었든 확실하게 CPU 점수나 CPU 성능은 확실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하는 동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볼 건데요. 와, 이거는 뭔가요? 여기 보면은 CPU 온도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100도가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100도 이상이 표기가 안 되는 건지 100도가 넘어버렸고, 일반 아이들링 상태에서 지금 25도까지 식혀서 내려갔는데요. 지금 온도가 올라갈 때 88도에서 94도, 91도, 100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CPU 쿨링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성능은 많이 발휘를 했고, 하지만 쿨러가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픽카드 온도는요, 준수하게 이렇게 70도, 80도 나왔고요. 아이들링 상태 이 온도인데 아까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렸을 때 이 정도 온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테스트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CPU 쿨러가 제 짝이 아니어서 약간 쿨링이 덜 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테스트할 때 별 무리는 없었고요. 윈도우 11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 또 드라이버 잡고 또 각종 테스트 프로그램 돌릴 때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했는데요. 역시 CPU 성능은 엄청납니다. 먼저 이전 세대 11900K보다 속도가 훨씬 더 상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네벤치에서도 봤듯이 점수가, 와, 이게 몇 점이 올라간 건가요? 시네벤치 점수는 무려 11,000점이 올라갔고요. 지금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 같은 경우에도 9,000점이 올라갔습니다. CPU 자체의 성능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다만 쿨링 부분에서 아까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보셨듯이 CPU 온도가 엄청납니다. 오늘 CPU 쿨러가 제 짝이 아니고 조금 CPU에 비해서 약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쿨러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일단은 CPU 자체 발열이 굉장히 심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i7, i9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정말 쿨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조립할 때 물론 누드 상태로 조립을 했지만 쿨러 위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윈도우 11을 설치하고 또 각종 테스트 프로그램 설치하고 드라이버 설치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쿨링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가격 부분도 해결이 돼야겠죠.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막 테스트가 끝났고요.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까지 엠버거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제품이 일반 고객분들에게 판매될 때 그 판매되는 온전한 사양으로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텔 12세대가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물건 보내주신 PC디렉트, 조텍코리아, 맥스 엘리트 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제가 이렇게 빨리 제품 받아봐서 테스트도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인텔 12세대로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때 가서 온전하게 판매되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TV 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